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프로그램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조금 드릴 수 있어서 여유가 있는 마스크가 있어서 좀 드렸는데 다 떨어졌네요. 이번 주에 선물을 못 드려 죄송하고. 예,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혹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냥 끊지 마시고 청취율 조사에 좀 참여를 해 주시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시면 잘 듣고 계시다고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어 뉴스. 오늘도 시선 뉴스의 박진아 기자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됐던가요? 네, 이번 주도 다양한 상황별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건강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정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기침 소리입니다. 기침 소리? 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실 기침 소리가 유독 예민한 요즘이잖아요. 그럼요. 듣기만 해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침이 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평소와 좀 다른 소리의 기침이 계속된다면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게 있는지. 네, 첫 번째는 일단 굵게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일명 컹컹 거리는 거라고 하거든요. 굵게 나는 소리. 네, 이게 좀 어르신들이나 남성분들한테도 종종 나는 소리인데 이게 컹컹 하는 소리인 건데요. 네네. 제가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느낌을 알겠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런 소리가 난다면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건데 급성 폐쇄성 후두염. 네, 이게 뭐예요? 네, 이게 후두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염증을 일으켜서 호흡 곤란이나 흉벽 함몰 등을 유발하는 질환인 건데요. 이 후두 등 상부 기관지에는 목소리를 내는 성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목소리가 좀 변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기침이 굵어져서 그래서 굵은 기침 소리는 이런 컹컹 이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이뿐이 아니라 만약에 목이 쉬었다.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실 때도 소리가 좀 난다. 색색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가 난다면 이게 이런 기침 소리랑 동반이 된다면 혹시나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기침이 오래 가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병원에 좀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셨잖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또 이게 기침할 때 휘파람 소리나 약간 바람 새는 소리인 것 같은 씩씩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기침마다 소리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씩씩하는 바람 새는 소리가 좀 기침에서 같이 난다면 이런 경우는 천식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식. 네, 천식은 기관지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데 숨쉬기 어려운 증상과 함께 심한 가래 또 흉통을 동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바람 새는 소리가 즉 폐 속까지 침투한 염증이 원인일 수 있어서 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위험하네요. 네, 이 폐 속 기관지가 염증에 의해서 예민해지고 좁아지면 숨을 잘 못 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 새는 것처럼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겁니다. 또 천식인경이라면 바람 새는 소리 외에도 이 좁아진 기관지를 몸에서 넓히기 위해서 한 번 기침을 시작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넓히려고 기침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또 역시 동반된다면 혹시나 천식이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새벽이라든가 뭐 밤 이럴 때도 천식이신 분들 기침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예, 시간대도 또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흔히 우리가 또 마른 기침이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마른 기침. 네, 뭐 가래나 이물질이나 이런 거 섞이지 않고 그냥 애취하거나 막 콜콜 하는 그런 기침을 마른 기침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좀 지속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비로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역류한 위산이 우리 식도까지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슴 쓰림이나 가슴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이 위산 역으로 올라온 위산이 목이나 인후두, 그러니까 인후두가 입 천장하고 식도 사이를 인후두라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 닿으면 이게 마른 기침이 유발이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또 후비로 증후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코나 부비동,
부비동은 코 주변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얼굴뼈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사이에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정맥이라는 게 인두에 고이거나 그러니까 인두는 입 안과 식도 사이에 위치한 공기나 음식물이 들어가는 통과하는 통로라고 해요. 이 정맥이 여기에 고이거나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 질환인데요. 그렇군요. 네, 목에 고인 정맥으로 인해서 마른 기침이 나오고 또 이물감 그런 걸 뱉어내는 증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소리가 난다면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침도 정말 가만히 보니까 잘 보셔야 되겠어요. 네. 종류가 다양해서 그것에 따라 질환이 다른 것이니까 맞습니다. 소리도 유념해서 좀 들어보시고 관찰을 하셔야 되겠다. 네. 자,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KBS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사방의 2인자인 부탁 강훈이 1심에서 지금 징역 15년을 지금 선고받았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어떤 키워드가 또 있었는지. 네, 다음도 생활정보 관련인데요. 네. 칫솔 관리법입니다. 제가 오늘 건강 관련한 키워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보통 칫솔은 화장실에 두거나 외출할 때 이렇게 캡을 씌워서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그렇죠. 회사에서는 이제 자기 책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서랍에 두시잖아요. 보통 두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두시면 좀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칫솔모 자체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양치 후에 칫솔을 반드시 잘 헹궈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네, 그러니까 양치 후에 칫솔을 물에 이렇게 대충 훅 하고 이렇게 팅팅팅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칫솔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또 손을 당연히 닦아야겠죠. 흐르는 물에 손가락으로 잘 문질러서 헹궈줘야지만 세균이 다 없어지고요. 입안에는 무려 700종이나 되는 세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아를 닦는 칫솔에도 이 세균이 묻기 때문에 그렇게 헹궈 주셔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칫솔에 치약을 짜서 이렇게 하면 그럼 칫솔도 깨끗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치약에는 세균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약에는 보통 이 치아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치석 같은 거 안 끼게. 네, 치아를 하얗게 해준 연마제가 주성분인 거지 이게 세균을 없애주는 효능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세척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잘 씻고 어디다 두라는 건가요? 네, 중요한 게 잘 씻고 잘 말리는 바로 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잘 말려야지만 세균 증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휴대용 칫솔 같은 경우가 닦은 후에 바로 칫솔물 커버를 딱 끼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세균 증식이 잘 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라고 그 얘를 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말려야 되나 바쁜데. 그렇죠. 이 칫솔이 그렇게 하면은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세균이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회사나 칫솔물 커버를 씌울 때도 어느 정도는 좀 말린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거는 실천하기 쉽지는 않으실 텐데 집에서도 화장실에 많이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물이 많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증식할 수가 있고요. 또 공기순환이 안 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더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칫솔을 화장실 안보다는 방이나 좀 이렇게 마를 수 있는 공간에 두시는 게 칫솔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칫솔을 따로 소독하는 그런 기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하나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놔야 된다고 하면요. 꼭 변기 커버라도 좀 덮어주세요. 변기를 커버를 덮지 않고 있으면 그 자체에서 변기에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기 커버를 닫는 것만 해도 화장실 안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거는 합니다. 평소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죠. 네, 마지막은 좀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세계의 좀 독특한 법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로 좀 가볼게요. 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요. 방귀도 함부로 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방귀 금지법이 시행 중인 건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 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인의 불쾌감을 주고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요. 일주일에 하루쯤은 플로리다주에 있다면 반드시 참으셔야 돼요. 요일을 목요일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네, 그것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제 베네수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숨을 쉬려면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요. 숨을 쉬는 것도? 네, 근데 어디서? 바로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014년에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숨쉬는 비용으로 $20의 세금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명 호흡세라고 부릅니다. 호흡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오염물질을 배제하고 신선한 산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런 세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정말 생각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은데. 네. 예. 자, 재밌는 뉴스까지 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뭐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하고요.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은 검색어 뉴스, 시선 뉴스의 박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